자, 봅시다. 2025년 6월 21일 토요일 25년의 25번째 주죠. 자,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목소리가 조금 안 나와요. 비도 많이 오는 날씨입니다. 장마라죠. 지금 미국 시장 카툰을 좀 보면 변수가 많다. 관세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패드 FMC에서요 미팅 끝나긴 했지만 동결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베어 마켓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카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미국장이 좀 더 올라가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장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장 같은 경우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여기인지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고요. 자, 네카오 보겠습니다. 네카오. 가장 이번 주에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는 네이버랑 카카오입니다. 네이버랑 카카오가 굉장히 큰 상승으로 올라갔죠. 카카오에는 지금 거래량이 없긴 하지만 네이버 보시면 굉장히 큰 거래량이죠. 하루에 한 2조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일봉인데 그래서 다시 네카오의 시대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역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소버린 AI라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주적인 주권이 있는 이라는 의미의 소버린의 인공지능을 붙인 단어로 특정 국가 조직이 자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새 정부가 30조 정도의 추경을 하면서 1인당 15에서 50만 원 정도의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한 7월 중순쯤에 받고 11월까지 쓸 수 있다. 처음에 한 15만 원을 주고 다음에 10만 원을 상위 10%를 제한 일반인들에게 나눠 준다는데, 그건 한 8월 말 요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됐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코스피가 3천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저도 연초에 이제 올해는 3천을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3천이 넘어섰네요. 반환선을 돌기 전에 거의 다 와서 3천을 넘어서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이제부터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죠. 자, 6월에 34도를 찍더니 장마가 장난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거. 그다음 울산에 SK 데이터 센터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알죠. 자, 서클 인터넷이, 서클이라는 게 이제 똑같은 얘기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등을 했다. TSMC 규제 날벼락 이런 게 있는데 보시고, 또 윌러가 7월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침 일찍 제가 캡처한 거라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볼까요? 지금 식어가는 미국, 타오르는 한국. 저는 이렇게 이번 주를 보고 있고 앞으로 7월까지 요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죠. 자, 중요 뉴스는 제가 봤는데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일단 우리 장부터 보겠습니다. 6월 20일 코스피는 3021.84,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되겠죠. 1.48%가 상승을 하면서 3000을 넘어섰다. 외국인이 좀 한 5600 정도 사면서 넘어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코스닥도 이제 800, 1000 이렇게 넘어가야지만 되겠지만 아직은 790. 조금은 코스닥은 약하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좀 급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해지용으로 후반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인버스를 좀
구입을 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코스닥, 코스피 뭐 이렇게 주체가 지금 기관이 뭐 금융투자가 좀 많이 샀지만 금융투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약간 좀 단타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볼까요? 캡처를 했었던 거. 삼성전자를 보면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파티의 마지막에는 춤추지 않았던 애들이 춤을 추면 파티의 마지막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제 가장 춤 안 추는 얘기는 삼성전자이긴 하지만 2차 전지가 금요일장에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2차 전지가 그동안 반응이 없다가 상승을 해서 이게 조금 꺼림직하다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마저 상승을 한다면 정말 끝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런 거죠. 뭐 아무튼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도 박스 뭐 크게 상승을 보이지는 못하고 계속 이제 전고점 정도로 올라서고 있죠. 외국인은 월요일 날 많이 팔았고 화요일 수요일은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누적 순매수를 보면 약간 정체인 상황이고요. 자, 아시아 증시를 좀 보면 니케이, 상해, 항생이 좀 좋았네요. 니케이랑 상해는 좋지 않았습니다. 니케이도 역시 저항대에 있기 때문에 뭐 하락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있고요. 상해는 횡보라서 아직은 힘이 있어 보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힘이 있다. 항생은 아직도 저는 이거는 좀 차트가 아직은 좀 강한 차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N달러 환율은 약 940원 정도 되네요. 미국 증시를 보면 미국 다우존스는 약간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쭉 흐르면서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 마무리가 됐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특별히 좋은 뉴스가 없으니까 이런 형태가 아닌가. 그리고 S&P, 뭐 나스닥, 다우 전부 다뭐 V자 반등을 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올라갈 생각인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죠. 조금 조정 기간이 있지 않겠나 싶죠.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요새는 코인이 많이 정체해요. 거래량도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던데, 뭐 서클 UDTC만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서클만 많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이라든지 리플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약간 참고 있는 거 아닌가, 견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가지게 돼요. 조금은 유심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금현물은 정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약간 하락 횡보. 국내 증시는 20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일부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다음 주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율은 뭐 여전히 계속 하락하지만 바닥에서 약간 횡보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 98이면 아직은 제가 바라보는 한 96 정도까지는 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락하고 있습니다. WTI는 상승 후에 상승하긴 했어요. 상승했고 약간의 정체를 보이겠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70선 정도에서 머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채금리는 아까 월러가 7월 인하설을 살짝 내뱉으면서 조금 움직였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하락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는 이제 그리드에서 중립 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죠. 조금은 시동 끄고 조금은 지켜보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네요. 빅스는 그 와중에 조금 높아져 있습니다. 20은 아직 높은 거다. 그리고 V코스피 23도 높은 편이다. 조금 더 안정이 돼야 되는데 당분간 안정이 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경제 선행이라고 보이는 우리 광산 선물들을 좀 보면 약간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힘이 좀 있어 보이니까 조금은 경제가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성과
자, 오늘은 또 대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내용이 좀 빈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번 주 3천 넘었는데 뭐 이런 게 뭐 중요합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죠. 자, 다섯 종목을 보면 미국장은 저번 주보다는 소폭 다 하락한 모습이 보이고 국내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지금 거의 뭐 국내 증시가 거의 모든 세계 증시보다 좋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섯 종목 평균을 보면 약 8.76, 제 전략 계좌는 15.13으로 저번 주보다는 상승을 했네요. 해외 계좌는 하락을 했고요. 뭐 환율 적용하면 마이너스인 상태인 거고 국내 계좌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타 계좌도 상승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네요. 시장 지표로 바꿨죠. 이게 지금 달러 환율 인덱스에서 시장 지표로 바꿔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아보기는 좀 힘들겠지만 제가 좀 보려고 바꾸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프를 좀 차트랑 그래프를 좀 보면 지금 떠오르는 게 포트폴리오 전략, 국내 대형주죠. 국내 대형주로 해주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 젠포트 국내 소형주 역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월배당 국내 배당주도 상승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면서 제 전략 자산이 상승을 하고 있죠. 뒤에 있는 ISA 여기도 역시 배당주잖아요. 그래서 배당주 좋고 뭐 국내 증시는 다 좋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좀 꺾이는 건 골드가 좀 꺾여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퀀텀 미국 주식은 조금 다 꺾였다. 좀 안 좋은 건 바닥권에 있는 건 비트코인과 K82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낫겠죠. 지금 미국 주식은 여기를 봅시다. 해외 계좌가 한 5.96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하지만 환율이 월초 대비 환율을 좀 비교하면 좀 환율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 돈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마이너스인 상태이겠죠. 미국 주식은 크게 뭐 대형주 조금 좋고요. 그다음에 어떤 퀀트 전략 이런 것도 나쁜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배당주가 좀 약하고 신부팔 약하고 이런 정도이고 미국 주식 ETF를 쓰는 나무 K8이 안 좋고요. 여기도 좋지는 않습니다. 네이버가 요새 지금 굉장히 많이 떠서 조금 회복을 해서 삼성파리가 좋고 파리도 올해 굉장히 안 좋죠. 또 연금 역시 거의 미국 ETF, 미국에 관련된 ETF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성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허정무이 같은 경우는 지수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국내 지수도 있지만 뭐 미국 주식도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성적이 그렇게 썩 나오진 않았다. 성적이 지금 제일 잘 나온 건 아무래도 국내 대형주가 굉장히 성적이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내 소형주를 돌리는 어떤 젠포트 자동매매 역시도 성적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SK를 좀 떠나보내고 SKC도 떠나보냈죠. 뭐 오랫동안 SK는 기하각을 했었던 건데 좀 떠나보내고 잠시 놔줬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들어갈게요. SKC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좀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일단 매매 정리를 했고요. 카카오페이가 들어왔고 선물 인버스가 좀 들어왔습니다. 인버스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곧버스를 6월 20일 날 3천을 돌파니까 조금 사봤습니다. 조금 뭐 저도 이렇게 뭐 아래 베팅하는 게 아니라 해지형으로 살짝 사봤다. 이런 정도로 영상 마무리할게요.